우승을 하면 돈을 뭐 어떻게 벌길래? 우승하면 오히려 적자 폭이 늘어납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우승을 하지 않는 야구단이 제일 유리해요. 아니 우승 상금이 그래도 꽤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금액을 기아는 항상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먹는 거나 자는 것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까? 키움 히어로즈를 대상으로 한 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카리를 먹지 못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밈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돈이 굴러가는 스포츠 이야기 머니그라운드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도 빅MC 김빅토리아 아나운서 함께하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야구 얘기를 할 건데 야구에 얼마나 많은 돈이 굴러가나 숫자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바비 작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경영 작가이자 유튜버인 김바비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자 현재는 미국 야구학회 세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훈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야구 프론트 26년간 했고 책을 올해 냈거든요. 야구 X 수학이라고. 바로 책 홍보를. 네. 많이 야구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그렇죠. 일단 지금 야구 시즌이잖아요. 김바비 작가님 좀 야구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전만큼 많이 보진 못해요. 예전만큼 많이 보진 못해요? 네, 예전만큼 많이 보진 못합니다. 어. 제가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응원하는 팀이 없어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롯데 팬이셨는데 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 술만 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왜 롯데는 이기질 못하냐라고 이제 하셨고 그걸 보고 이제 그래 나는 이기는 팀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히어로즈를 이제 응원하셨었어요? 응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이기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들 다 팔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참고로 김바비 작가님 축구는 다 이기는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신대요. 이기는 팀에 합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승을 하면 얼마나 좋길래 돈을 뭐 어떻게 벌길래 우승을 그렇게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좀 1차적으로 들거든요. 단장님 어때요? 우승하면 오히려 적자 폭이 늘어납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슨 말씀이시죠 이건? 그 포스트시즌 배당금 있잖아요. 네네. 선수단하고 코칭 스텝한테 다 돌아가요. 수입은 거의 없고요.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거기에다가 뭐 우승 행사도 하고 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은 써야 되는 돈이 네, 좀 그러니까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상금을 배분받게 돼 있어요. 네. 한국 시리즈 우승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0%를 받고 그 아래로는 성적에 따라 착착착 이제 비율대로 분배를 받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단은요 우승을 하면 무조건 적자가 납니다. 실제로 작년엔 기아가 적자가 났었고요. 재작년에는 LG 우승했잖아요. LG가 또 적자가 났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수익 측면이나 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우승을 하지 않는 야구단이 제일 유리해요. 그래요? 아니 우승 상금이 그래도 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네. 포스트 시즌의 그 사람들의 입장료가 이제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구단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기아가 통합 우승했을 때 받은 상금이 대략 한 52억에서 53억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네. 프리미어리그 해외 축구도 즐겨 보는데 예를 들어 토트넘 같은 구단은 우승을 못하니 우승 보너스를 안 줘도 된다라는 그런 기조로 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만국 공통이지 않을까. 우리 류 단장님께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승을 경험해 보신 분이잖아요. 네네. 경험해 보셔서 이제 통장에 관련된 돈도 좀 찍혀 보신 분이실 거고. 네네. 지금 52억 듣기에는 많다 싶은데 구단 차원에서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52억에서 53억 작년에 기아가 그 정도 배당금을 맞아요? 받았고 네. 거기에 50%를 기아자동차에서 모기업이니까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거의 80억 가까운 금액을 선수단하고 코칭 스텝한테 나눠주는 등급별로. 등급이요? 네. 잘한 선수 뭐 이런 등급이요? 그렇죠. 오. 예. 고가 등급 예, 같은 그렇죠. 이게 막 A 등급, 뭐 B 등급, C 등급 뭐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포스트 시즌 기록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정규 시즌 기록을 같이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아는 가장 높은 A 등급이라고 치면은 한 2억 이상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수가. 예. 네. 상당히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네. 그럼 프론트들도 보너스 좀 더 받아요? 근데 구단마다 좀 다른데요. 네. 포스트 시즌 배당금은 선수단하고 코칭 스텝한테만 나갑니다. 프론트는 이제 모기업에서 따로 챙겨주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승하면 운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승하면 모기업에서 야구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사실 대우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적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나빠지는 거고. 이 악순환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NC하고 키움 빼고는 다 대기업이잖아요. 부영의 가치들이 있어요. 사실 그 모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이 야구단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 그 자부심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우승하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인데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가치는 산술적으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SK랑 SSG랑 우승했었던 시즌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실제로 뭐 영업이익 같은 게 더 잘 나왔어요? 아, 영업이익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승을 하잖아요. 네. 적자 폭이 더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수한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잘했으니까 또 네, 챙겨줘야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FA나 기존에 단연 계약하는 선수는 별개인데 일반 연봉 계약하는 선수들은 우승하면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은 올라갑니다. 30%면 말이 30%지.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굉장히 거죠. 많이 올라가요. 네. 네. 그 우승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좀 파급 효과를 누렸던 그런 구단들에 대한 사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게요. 직접적인 요소로만 따지자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요소가 발생하죠. KBO는 출범할 때부터 사실 이제 일본 프로야구죠. NPB를 많이 참고했어요. 거기도 사실 기업 구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를 이제 대중적으로 더 알리고 더 이제 더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무형적인 파급 효과에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광고비, 홍보비, 그다음에 일종의 사회 공헌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산 같은 경우 있죠. 두산이 예전에는 소비재를 많이 취급했었거든요. 코카콜라도 판권도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었고 뭐 관련해서 많은 이제 맞아요. 상품들로 있었습니다만 폴로 라이프. 지금은 B2B 기업이에요. 우승을 해도 팬들한테 줄 게 없어요. 중장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중장비를 팔 수는 없거든요. 중장비 사는 팬들도 없고 누가 포크레인을 사겠습니까? 근데 소비재 기업이라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기아라든가 LG라든가 대표적인 소비재 그리고 자동차 판매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우승을 하면은 야 우승했습니다. 저희 우승했으니까 자 축하해 주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적으로도 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름이 오르고 LG에서도 있으니까. 막 우승하면 할인하고 막 그런 거 하죠. 네, 가전제품 할인하고 특가로 프로모션 해가지고 한정 판매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좀 더 부스팅되는 효과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승하면은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억 원에서 한 400원 사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광고, 홍보비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확실히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업종에서 네.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기왕이면 야구팀을 운영하는 기업 쪽으로 가자. 진짜로?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가 홍보비 내는 거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운영하고 싶어 하고 또 구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되고 그 사이에서 뭐 갈등이나 마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뭐 모기업이 네. 야구단 입장에선 상위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기업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아유, 단장님도 직장인 정말 다 되셨네. 그러니까 정말 오랜 직장인의 예, 그게 그래서- 느껴지네요. 그럴 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 이 자생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야구단 자체가 오너의 영향력, 그러니까 구단주,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의 야구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든 구단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SK 같은 경우엔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그 당시에 SK에서는 브랜드 노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자하고 유니폼 상의에 SK를 엄청 크게 노출시켰어요. 처음에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좀 흉물스럽다.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 흉물스럽다. 흉물까지 나왔군요. 그거 발표되는 순간 엄청 욕먹었습니다. 이제 팬들한테 이제 뭐 스포츠 신문에서 그거를 이렇게 시쳇말로 막 좀 조졌어요. 진짜. 아니 그래갖고 사이즈 줄였습니다 결국에. 아니 야구단을 차린 목적은 우리 기업을 알리기 위해 우리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거를 TV 광고로 때려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그쵸. 근데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보통 앉아서 TV로 보더라도 2-3시간씩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좀 더 친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원래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별로 선호가 높지 않던 것도 좋아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효과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훈이님이 말한 그런 효과로 또 발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타이어도는 이제 넥센으로 이제 과자도 이제 롯데 팬들은 빼빼로 먹고.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두 분께서도 이제 야구 전반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체감이 좀 많이 되십니까? 훈이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관중 수는 올해도 이제 1000만을 넘었었죠. 작년에 기록을 넘어섰는데 오히려 관중 수보다 저는 성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성비. 중요하죠. 네, 사실 코로나 전에는 뭐 지금의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남성 관람객이 조금 더 많았다면 요즘에는 20대 여성의 예매자 비율이 거의 40%가 넘고 이 비율이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스포츠는 타국의 야구 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스포츠 리그를 봐도 전무후무한 현상이에요. 그래요. 이제는 해외 구단들이
KBO 리그에 와가지고 어떤 특성이 젊은 관중들이 이렇게 끌어당겼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뉴욕 매치 사장도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네.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 4050 남성들이 주류였어요. 맞아요. 그쵸. 네네. 그분들은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백소주를 여기다 껴요. 어디다 낀다고요? 여기다가? 양말. 네네. 왜냐하면 입장할 때 가방은 검사하잖아요. 예. 가방은 검사하는데 여기까지는 검사를 안 하거든요. 단장님이 갑자기 네. 팩트 얘기해 주시고 아무튼. 아니 저는 팩소주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구장이 지정석이 별로 없었어요. 2시간 전에 입장을 해서 그분들이 6시 반이 딱 딩동댕 하면 이미 취해 있어요. 2시간 동안 이미 여기 양쪽 다 두 팩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문화구장 인천 SSC 엔더스피드에 바베큐 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마케팅 할 때 그걸 만들었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그랬어요? 냈거든요. 거기에 모티브가 뭐였냐면 예전에 사직 야구장과 이 마산 야구장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뭘로 유명했냐면 전광판 뒤에 아재들이 브루스타를 갖고 왔어요.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야, 소주를 낭만이지. 마시는 그게 제가 모티브였거든요. 네. 이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야구 중계 보다 보면은 정말로 그 브루스타의 고기 굽는 분들이 중계 있었어요. 진짜 카메라에 나왔어요. 잡히고 맞아요. 했었거든요. 돗자리 깔고 막. 네. 아니 근데 잡히진 않아요. 웬만하면. 잡히지 않았나요? 왜냐면 전광판 뒤기 때문에 거기는 카메라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진 찍은 사람인가 보다. 본 기억은 나거든요. 전광판 뒤에 있어요. 훈이님 옛날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신선합니다. 일례로 제가 인터뷰한 한 여성 팬에 따르면 본래 프로야구를 아예 모르셨대요. 근데 이제 두산 베어스가 망그러진 곰, 망곰과 협업을 한 거 알고 이 망곰 때문에 두산을 알게 되고 두산 때문에 야구를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성 팬들은 이제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귀여운 캐릭터들을 소비하는 게 일상화 되셨거든요. 근데 야구단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야구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외연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야구로 이제 유입된 측면도 있었다. 젊은 여성 관객들이 대체적으로요 좀 돈을 좀 잘 쓰는 편이에요. 그쵸. 특히나 이제 요즘에 소비적으로. 네, 소비 지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많이 쓰는 편이고 뭐 대부분의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에 관련된 굿즈를 사는 것 자체로 이제 자기의 팬심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여성 팬들이 야구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이제 소비의 방식으로 자신의 팬심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NC 다이노스의 상품 관련 매출 수입이 2015년과 대비해서 19배가 증가했대요. 네, NC 다이노스가 이제 구단을 이제 창립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중에 하나가 굿즈기도 했거든요. 네. 정말 그 담당 이제 MD 팀이 누군지를 묻고 싶을 정도로 잘 뽑아내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팬들의 유입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게 또 더 이제 구단의 수익수 상승으로 이끄는데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KBO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업적으로 성공한 스포츠 리그나 스포츠 팀들 같은 경우는요. 공통적으로 이 상업 수익, 이게 머천다이징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 수익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그럴 있는 수 거죠. 있겠네요. 예. 지금 야구 정말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됐잖아요. 네네. 구단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죠. 고객이 늘어난 거잖아요. 고객의 구매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분명히 구단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니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경영 실적은 또 다른 것 같던데요. 다르죠. 분명히 야구 흥행이 좋아질수록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만 네. 비용이 또 그 이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1등을 했는데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고, 근데 또 반면에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24년의 영업이익은 완전 뭐 100억 원 이상의 흑자인데 23년에는 또 100억 원 이상의 적자기도 하고, 이렇게 1년 사이에 막 100억씩 200억씩 차이 나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전체적으로 전 구단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2023년 대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던 구단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적자를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구단이 기록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줄어서 한 두세 구단 정도로 줄어들었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지금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 재무제표를 보고 네. 이게 뭐 영업이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야구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업이익 전혀 안 봅니다. 진짜요? 예, 전혀 그거는 허수예요. KPI에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사실 뭐 신경 쓸 이유가 없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흑자가 나는 구단은 10개 구단 중에 키움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술질에 맞추는 거예요. SK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금을 야구단하고 합의를 봐요. 한 200억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12개월로 이제 쪼개는 거예요. 이 월별 계획이 있습니다. 뭐 1월 달에 뭐 한 20억을 지원금을 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덜 줘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덜 주면 금액이 떨어져요. 200억을 지원금을 주기로 이제 예산 계획이 경영 계획이 있었는데 하다 보면 야구단이 생각보다 수익이 늘어나고 뭐 18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또 맞춥니다. 흑자가 안 나게. 흑자가 나면은 법인세를 내잖아요. 아우 너무 현실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와, 이렇게 법인세까지 그쵸, 나오냐?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법인세가 몇몇 구단들은 한 번에 줘요. 연초에 200억 하면 200억 주는 거예요. 그럼 연말에 가면은 이게 흑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구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인데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KPI에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돈을 어디에 쓸까라는 궁금증도 좀 들긴 들거든요. 선수단에 쓰는 연봉이 그래도 가장 큰가요? 제일 크죠. 선수단 코칭스텝에 이제 드는 이제 연봉이든 계약금이든 옵션 이제 지급액이든 이런 금액 자체가 40에서 50% 사이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분명히 수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선수의 이제 FA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비싸지고 네, 있어요. 진짜 뜬금없는 질문인데 그럼 야구하다가 막 배트 부러지고 글러브 빵꾸 나고 그러면 이거는 구단에서 합니까? 경기 해줘요? 중에 파손 배트는 네. 구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 또 그게 또 달라요? 네. 경기 중이면 그렇죠. 훈련 중에 파손 배트는 이제 선수가 부담하는 거고 또 경기 중에 파손 배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거기에 더가웃 기록원이 있어요. 그럼 구단이 이렇게 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뭐 구단 차원에서 출장도 가고 원정 경기도 가고 스프링 캠프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구단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먹는 거나 자는 것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까? 아니 근데 1군은 네. 그래도 1군이잖아요. 1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인터넷에 그런 밈이 깨요. 키움 히어로즈를 대상으로 한 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포카리를 먹지 못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KBO 같은 경우는 리그의 흥행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팀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그의 흥행. 리그가 흥행하면은 일단 중계권료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티빙도 그렇고 굉장히 비싼 이제 고액의 그 중계권료를 맺었잖아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요. 리그 메인 스폰서 자체도 훨씬 더 비싼 스폰서가 붙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게 입장 수입. 그렇죠. 그게 한 30%대, 그러니까요. 거의 3분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광고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중계권 수입은 뭐 티빙하고 이제 지상파 중계 합치면은 990억이에요. 10개 구단이 99억씩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미국 구단의 수입에서 보면은 경기로 인해서 얻는 수익보다도 중계권료로 받는 수익료가 훨씬 더 높아요. 비중이 더 높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뭐 퍼센테이지로도 볼 수 있나요? 이게 사실 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큰 나라고 주마다 각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이제 LA 다저스를 얘기로 들어볼게요.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기 팀이니까 뭐 전국 중계가도 많이 나갑니다. 이 중계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당연히 이제 MLB 사무국으로부터 이제 분배를 받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전국 중계로 나가지 않는 중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지역 방송국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방송 송출을 합니다. 이건 보통 개인 구단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리그는 이제 전국 중계권과 이제 지역 로컬 중계 차이가 있는데 로컬 중계가 이제 빅마켓 뉴욕이든 LA든 이런 데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나 뭐 보스턴 레드삭스나 이런 구단들은 자기들이 방송국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로컬 방송국이 가져가는 게 아깝다 싶어갖고 자기들이 자체 방송국을 만들어서 중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스포츠를 무료로 본다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지만요. 예, 미국만 하더라도요. 스포츠를 무료로 본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리그를 볼 수 있는 리그 패스 같은 걸 구독하더라도 뭐 1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건데요. 옛날에는 중계권이 저렴했다 보니까 무료로 이제 시청자들에게 송출을 하는 게 쉬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중계권료가 결국에 오르면요. 결국에는 스포츠도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유료로 보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읽히는 거죠. 솔직히 키움이 대단할 정도로 메이저리그를 보내고 이정우 선수가 277억 원 수준이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남겠는데라는 생각도 얼핏 들 거거든요. 김하성, 뭐 김혜성, 이정우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물론 타 구단이지만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모기업이 없는 야구단이니까 이게 자생력이 있어야 돼 필수 상황이잖아요.
다른 이제 모기업이 이제 대기업인 구단들은 이제 모기업들이 해결을 해줘요. 이 마이너스 적자 부분은. 근데 키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움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흑자 구단인 거죠. 포스팅 수입도 많은 편이고 다른 데는 이 포스팅 수입이 뭐 일정하게 안 생기잖아요. 네. 근데 키움은 2년에 한 번꼴로 메이저리그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또 야구 팬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분석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키움의 운영 구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선수단에 투자하는 금액은 적거든요. 그래서 팬 입장에서는 우리 팀만 이렇게 선수 여기 못하고 연봉 총액 적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 단장님이 한창 활동하실 때 류현진 선수가 또 진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진짜 장난 그 아니었어요. 기록은 지금도 안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정도 되는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 그 네. 당시에 정말 엄청 보내야 이제 네, 네. 다른 보내줘야지. 리그 팀들이, 다른 맞습니다. 팀들이 좀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나 또 우리 국내 리그랑 다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도 구단이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몰려올 때 이걸 잘 활용해서 프로야구를 키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티켓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예. 메이저리그랑 비교해서 우리나라 티켓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야구가 다소의 공익성이 있어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이게 과거에는 경로우대 경로우대? 예. 경로우대요? 예. 노인분들을 좀 돈을 받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무료가 많았거든요. 위층에 이제 뭐그 자유석 같은데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좀 많았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무료로 들어오실 수 예, 있으니까 그런 들어오셔서 사회공헌 활동이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는데 왜 지금 뭐 예매가 생긴 이유가요. 입장권을 갑자기 크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야구장을 사기업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짓는 야구장이 지금 SSC가 신세계그룹에서 짓는 청라돔 구장이에요. 맞아요. 거기는 야구장으로 승인받은 게 아니고요. 공연장으로 받은 거예요. 다른 야구장은 다 지자체가 소유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 소유의 야구장을 이제 야구단들이 이제 임대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거기서 입장권을 갑자기 올릴 수가 없어요. 생각할 게 많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흑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 내가 모기업인데 우리 회사가 좀 경영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구단이 계속 막 적자가 있어서 돈을 막 계속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럴 때 회사는 그 구단을 파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이걸 안고 가는 게 이득일까? 이건 세 분 다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아야 한다 주의인데요. 이제 언제 팔 거냐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그 자체가 흥행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제 선수단 전력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팬이라서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선수단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향후 몇 년간 조금 보강하면은 우승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선수단이라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팀을 사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빨리 첫 우승을 하고 이제 초기 높을 팬들을 묶어둘 수 있는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즈가 있다면 충분히 팔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이저리그나 가능한 시각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야구단을 파는 거는 네. 그렇게 팔지 않거든요. 연간 대부분 적자 폭이 200억이라고 하면 대기업 입장에 그렇게까지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근데 팔았다가 다시 살 수는 없거든요. 프로야구 구단주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되게 있어요. 우리나라 구단주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진짜 뭐 200억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거죠. 모기업이 이제 거의 망할 직전. 이렇지 않는 이상 파는 네. 경우 거의. 그러니까 이번에 SK가 엄청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SK 계셨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두산그룹이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두산 야구단 매각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매각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메이저리그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이 어려워서 매각하거나 이제 뭐 사실 뭐 유럽의 프로축구단도 그런 식으로 매물로 올라온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경영이 어려워서 내려온다면 진짜 망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거라서 네. 두산 진짜 어려운 거보다 네. 막 주가 야구단을 떨어지고. 내놨어? 그럼 진짜 어려운 거보다 그럼 이런 뉴스 자체가 오히려 모기업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매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야구단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매각을 하냐 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인수 기업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SK에서 이제 매각을 했지만은 뭐 인수자가 SSC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가능했던 거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수익이 나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배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구단이 자생을 하고 성장을 한다면은 말씀하신 이제 미국 방식을 지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우승까지 딱 이제 달려가지고 구단 가치를 끌어올리고 매각을 한다 이런 선택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KBO 구단들의 이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구단주가 돼서 야구단을 좀 어떻게 꾸리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훈이님 선수단을 구성한다. 어떤 네. 식으로 구성하고 싶어요? 막 저는 세이버 매트릭스 하시니까 아예 그 부분은 아예 집중적으로 파실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완전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세이버 매트릭스보다도 약간 야구의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는 글을 주로 썼었어요. 그래서 조금 상상을 넘어서 공상을 해보자면 저는 극단적으로 코칭 스태프가 선수보다 많은 구단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냥 몇 년간 쭉 야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맞아요. 선수들을 이제 해마다 미국에 보내는 얼마 전에 대만에 콜드 게임 당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유능한 코칭 스태프들을 정말 잘 모아서 육성의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서 투수 코치 5명보다는 어떤 코치에게는 뭐 선수들의 구속을 3kg 올리는 코치다. 라고 직함을 바꿔준다거나 뭐 암스윙에 맞는 구종을 장착하는 코치라거나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같은 조직도 그렇게 실제 조직화가 일의 의미 중심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진 않지만 브라이언 베니스터 같은 코치는 뭐 선수의 적합한 구종을 정말 착착 장착해주는 코치로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트랙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꼭 제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코칭 스태프의 조직화도 이렇게 하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단장님께서는 만약 내가 구단주라면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구라는 게 1+1이 2 이상이 될 수도 있고 2 밑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실력이라는 거는 그 선수단 내에 분위기. 그런 게 있습니다. 선후배 간에. 근데 그걸 잘 잡아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KT 일단- 같은 경우는 네. 이 박경수라는 선수 있잖아요. 네. 박경수라는 선수는 원래 LG에서 1차 지명을 받았고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FA로 이제 KT를 간 거예요. 근데 KT의 중심 선수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LG가 분위기가 달라진 건 네. FA로 김현수 선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거든요.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훈이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런 고품격 스포츠 토크쇼에 나와서 그렇지. 팬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네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짧았다고 느꼈는데 1시간 반이라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시간을 잊을 만큼 좋았다. 그렇죠. 돈이 굴러가는 스포츠 이야기 머니그라운드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